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월달까지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만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이제 쭉 거리를 돌아다녀 봤는데 빈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상가가 임대합니다 하는 써붙여놓은 상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상가 나오는 게 없다. 상가가 나오면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에는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활 수준을 옛날보다는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제 장사 안 되니까 가게세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세가 비싸잖아요. 저도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도 가능합니다. 2평짜리라고 해도 이용사 할 수가 있어요. 평수가 작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2평짜리 가게라도 서울 시내 같은 데는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2평짜리라고 해도 비싸요. 그렇지만은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싸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작은데 2평짜리에서 가위하고 빚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발소를 차리는데 창업 자본이 많이 안 들어요. 꾸미기 나름이지만은 잘 꾸밀라고 하면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냥 염색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세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커트 머리만 깎아주겠다 하면은 가위하고 빗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심볼 있잖아. 삼색등. 그걸만 밖에다가 내놓으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전부 다 미용소예요. 삼색 심볼이 돌아가는 것은 딱 3군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미용실입니다. 이발관은 별로 없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이발관이 좀 싸지요. 미용소보다는. 미용소도 똑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이 잘 안 되니까 낮춰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본이 적게 들고,
늙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살 먹은 사람도 이용사 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살 가까이 먹은 사람도 해요. 건강만 하면은 할 수 있죠. 건강만 하면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밖에 나가서 폐지를 줍는다 하면은 걸어 다녀야 되고 미약가를 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노동이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용사 하는 것보다는 좀 늙으면은 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노동이니까. 폐지 주어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이용사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용사가 지금이 많이 줄고 미용사만 지금이 많이 생긴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용사도 좋은 날이 옵니다. 항상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그 이용사가 사양길로 들어가고 미용사가 이제 번성하게 되면은 또 이용사들이 또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한 몇십 년 정년퇴직하기 전에 이제 이발소를 한번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게 한번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회사 다니면은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만 하면 합니다. 영업신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나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런 게 없거든요. 100살 넘어도 건강하면은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지만은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최고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저 친척 중에서 이제 강릉에 살았는데 그 집을 짓고 그 미장 기술 있잖아요. 미장도 그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멘트를 바르고 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미장 기능사도 있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벌어먹기 좋습니다. 집수리 할 때도 미장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려가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아이 나이 먹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험한 일을 하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까 그냥 허들의 일이나 좀 하시고 한 달에 한 40~50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취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으면은 제대로 된 그 봉급도 못 받고 또 사람 또 허들에 굳은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 노인 일자리에 이제 취직을 해봤지만은 노인 일자리도 29만 원씩 타지만은 한 달에 29만 원씩 타지만은 그것도 사실상 그 노인이기 때문에 29만 원이 이게 뭐
돈인가요? 용돈밖에 안 되잖아요. 하기야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노인 일자리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좀, 적정한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건강만 하면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술도 없고 그냥 그 늙어서 노인이 취직한다. 노인이 일자리 간다.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직장에 다닐 때만 지금 수입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직장 다니기 한 몇십 년 전부터 한 3, 40대 전부터 늙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도 많아요. 일일이 그 올려놓지 않은 것도 많지만은 사실상 늙어서 그래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저도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땄지만은 들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발소입니다. 이발소가 좀 서서 한다 뿐이지, 그래, 그 여러 가지 그 직종 중에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늙어서 뭐 택시 운전사를 한다고요? 택시 운전사는 그 순발력이 없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늙으면은. 그 고령자 운전자들이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고령자들은 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도 그 나이가 80, 90대 뭐 운전자라고 그 승객이 눈치채면은 당장 안 타요. 안 탑니다. 안 타요. 그리고 늙으면 늙을수록 순발력이 없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래요. 그것도 늙은 사람이 한다는 것도 상당한 그 순발력과 그 노동이 심합니다. 그것도. 저도 택시 운전하려고 자격증을 따놨습니다만은 막상 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죠. 집에 들어앉아서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직업, 지식, 이런 것만 제대로 있으면은 유튜브를 해서 그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늙어서 가장 쉽습니다. 저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이나 하고 그러면은 가게도 얻지 않고 이발소 하는 것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노후 대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이 봤죠? 한 달에 몇 억씩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 못해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0,000명 된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게 1,000,000명은 안 돼도 한 500만 뭐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억대가 나오죠. 뭐 한 몇 억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억대가 나옵니다. 한 달에 유튜브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 대책으로 좋은 것은 유튜브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노후 대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하시려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집에 가서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심심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려면 하시고 뭐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심심풀이로 이제 하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겁니다.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고 넘치고 돈이 집에 쌓인다. 그런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일을 해가지고 생활에 보태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대가를 받고 일하는 보람. 그런 것이 이제 건강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택배 같은 경우에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교수들도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하철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주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65세가 왜냐? 지하철을 공짜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배달을 할 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저같이 지하철 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취직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모실 테니까 좀 해달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좀 잘 이용해가지고 잘 찾아간다는 거, 그런 것만 하면은 한 건 하는데 만 얼마씩. 그 전에는 좀 쌌는데 요즘에도 배달비가 올라서 한 달에 할로 3건, 4건 하면은 한 달에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이 70, 80대 가지고 120만 원, 150만 원을 일자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데가 채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굳은 일이고 험박하고 제대로 보수도 못 받고 어디 가서 청소나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가 가보니까 어느 대학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대학교가 아니라 뭐 교수를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보람을 느낀다는 게 얼굴이 헌해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궁핍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이 차고 넘친다. 그런 사람도 거기 와서 이제 집에서 심심하니까 뭘 하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봤는데 88세 먹은 할머니가 라면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라면 하나 끓여주는데 4,000원, 5,000원씩 받는다. 그래서 놀면 뭐 하나 프로그램에 누구나요. 유명 방송인이 아마 할머니 라면 집에 아마 방송 출연해가지고 방송에 한번 거기에 방송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부터 그게 이제 인기를 타서 많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얘기 들어봐요. 평생 나는 후퇴는 모른다. 직진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다. 적극적으로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88세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아픈 데가 없고 그래요. 그래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뭐 차고 넘치지는 않겠지만은 그 나이에 대개 보면 이제 신라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좀 신라이도 되셨구만요. 너무 무리를 하면 건강이 나빠져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이렇게 보고 할 일이 없으면은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뭐이든지 그래요. 내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늙었다고 이제는 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또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장에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니는 거 하고는 그 생활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풀이 죽어서 지냅니다, 사람이. 그래서 라면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밖에 나가도 어깨가 쭉 펴고 당당함이 그 몸매에서 넘쳐 흐릅니다. 흘러요. 저도 이 나이가 됐지만은 집에서 공부하고 계속 그 유튜브도 하고 뭐 할 게 너무 많지요. 뭐 자격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뭔 자격증이 그렇게 많이 따가지고 뭘 늙어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학원을 차려도 되고 창업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수탁이 많지만은 사실상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같은 거 봐가지고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합격이라는 그 성취감이 한 달이 아니라 6개월까지 갑니다. 1년 가까이 갑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제 액자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액자하는 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좋은 액자에다가 집 한쪽 벽에다가 20-30개를 쫙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올 때마다 그래 보고 그 합격이 됐다고 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어떠한 보약보다 좋아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술 먹고 마약 먹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붕 떠서 있습니다, 완전히. 그게 한 달은 완전히 붕 뜨고 그다음부터 계속 기분이 좋아요. 죽을 때까지 기분이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분이 이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돈도 벌어서 뭐 돈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차고 넘치는데도 일거리를 해서 이제 사회 봉사를 한다. 돈을 좀 준다. 그 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더 붙여서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람이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성취감입니다. 그게 보람된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 늙어서 먹기 힘들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노후 대책으로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끈을 놓고 놀면 뭐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끈을 놓고 있습니다. 끈을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할 일이 남지 않아서는 일찍 데리러 옵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9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삶의 즐거움, 엔돌핀, 이런 호르몬도 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생활 패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일도 그렇게 이어가고 사랑도 그렇게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정성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한창 잘 나가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리즈 시절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수입이 지금의 내가 만일에 70, 80 됐지만은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 2-3배 정도 또 수입이 올라간다.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았는데
유튜브하고 뭐하고 뭐 해서 한 달에 4억, 5억씩 번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늙어서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삶의 즐거움이 오면서 성취감이 오면서 얼굴이 쫙 펴지면서 좋은 호르몬이 쫙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도 아휴 이제 늙었는데 여자도 없잖아. 그러니 연애할 수 있나? 그렇게 돈을 다 잘 벌면은 여자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급차, 아주 좋은 차, 3, 4억짜리 차를 쫙 끌고 모임에 갔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뒤에서 완전히 따라 붙습니다. 그 능력이 좋은 남자를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고 뭐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여자도 내가 한창 잘 나가는 총각 때보다 더 사랑을 펴면서 쭉 일도 리즈 시절과 똑같이 쭉 만들어서 가고 사랑도 젊을 때보다 더 좋게 그 패턴을 이어가서 쭉 같이 가고 뭐이든지 뭐 일도 사랑도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게 쭉 이어가게 만들면은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뭐 생각이 있나 연애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녹이 거쳐지면서 날카로워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둘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아유 아들 딸 자식이 이제 나를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고 전화도 안 해. 어디가 좀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좀 입원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내 팽개 치더라. 그렇게 되는 건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당장 쫓아옵니다. 아우,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이 지금의 1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나보다 몇 배로 버는데 저 아버님, 어머님 죽으면 안 돼. 빨리 저기 입원시켜가지고 고쳐야 돼서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찝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 내가 이제 얼마 그 전에 봤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참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같이 살자고 방송을 통해서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적극적이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를 찾는 새들이 더 많이 모이를 찾는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남자나 여성들은 좋은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다. 자기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여놓으면은 자식들도 금지 오겹으로 모십니다. 아유, 저 아버님 죽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뭐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원도 하고, 지금의 뭐 학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도 하고, 뭐 이발소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해서 총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한 몇십억, 한 5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이렇게 모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내가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아들한테 기대면서, 금전적으로 축만 낸다. 그렇게 하면은 무시당하지요. 그렇게 이제 아주 늙으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년퇴직하고 힘이 있을 때 많이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하고 가족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이제 아버지는 먼저 정년퇴직했잖아요. 정년퇴직했는데 나와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학원을 몇 개 차렸다. 아니면은 현장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몇 군데 또 한다. 또 유튜브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저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정년퇴직했는데 아버지 하고 같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오너라. 여기서 내가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하니까 너한테 나중에 물려주기도 하고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하고 동업을 하자 해서 며느리 아들 전 가족이 완전히 그룹 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던 가족도 통합 완전히 합동이 돼가지고 오해가 다 풀리고 정말로 짙은 가족 애가 살아난다는 거지요.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즈 시절에 나가는 일을 나는 못해. 어떻게 하겠느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도전 정신을 해야 돼요.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뭐 뱃속에서 다 배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고 도전하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도 1등, 2등 하고 아주 학교 다닐 때도 우등생 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노력하면은 다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